오늘 한 게 편인인데 제가 지금 하고 온 이 모습이 굉장히 편인스러운 모습이에요. 십성에도 물상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편인스럽다, 머리 밀고 약간 한복은 아니지만은 약간 그런 분위기 느낌 나고, 여기에 이제 색까지 약간 누렇고 바랬으면은 더욱더 편인스러워요. 그러니까 인성 자체가 오래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된 거. 옛날부터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전승된 거. 이것은 모두 인성적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낡은 거. 낡은 게. 그러니까 정인도 오래된 거고 편인도 오래된 건데, 어떤 게 다르냐면 정인은 오랫동안 관리되어서 온 거예요. 오래된 티가 나지만은 반짝반짝 하다고요. 근데 편인은 딱 봐도 이거 낡았구나, 방치가 약간 된 듯 하구나. 우리가 옷을, 한 가지 옷을 오래 입으면은 색이 빠지잖아요. 내가 가구를 샀는데 그 가구가 막 한 20년 됐어. 그거 다 편인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 물상으로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십성을 공부하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절대 외우는 식으로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댓글을,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다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여기 댓글 달린 것 중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거의 외우듯이 해서, 자, 정제가 돈이라고 하니까 진짜 돈이라고 이렇게 외우듯이, 또 인성이 편인하고 정인이 나오는데 이과하고 문과를 그 정인 편인으로 나누듯이, 그걸로 절대 나뉠 수가 없어요. 성향이 나눌 수는 있어도 오행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인식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에서 포착해야 될 거는요, 근원적인 거를 포착을 하셔야 돼요. 근원적인 거. 원리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리를 늘리는 힘은 궁리하는 거에 있어요. 왜 정동찬이 저렇게 말을 할까? 무슨 이유 때문에 저걸 저렇게 얘기를 한 걸까? 근데 그걸 궁리하지 않고 그냥 외워버리듯이 하면은 사주 볼 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딱 거기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폐해 중에 하나가 쟤는 여자고 관은 남자다예요. 그러니까 관이 없으면은 너 남자가 없네, 쟤가 없으면 여자가 없네, 결혼 못 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통변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사주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재관은 하나도 없는데 결혼하고 잘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식상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지우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지우고 이제 이걸 바라봐야겠다. 자, 그래서 제가 편인스럽게 지금 입고 왔다고 했어요. 편인을 이제 인식할 때는요, 당연히 정인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둘의 차이는요, 음양의 차이예요, 음양. 똑같이 일간을 생하는 건데, 정인은 음양이 다르니까 발을 정, 얘는 음양이 같으니까 어때요? 치우치잖아요. 치우치니까 편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치우칠 편을 써서. 자, 그러면 음양이 다르면은 우리가 일간을 생한다고 할 때 그 생의 주도권이라던가 흐름이라던가 이런 에너지적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방향은 인성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 일간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인은 뭐예요? 음양이 다르니까 일간이 필요할 때 끌어다가 쓸 수 있다. 정인은 일간이 필요할 때 끌어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말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주도권이 오롯하게 나한테 있어요. 근데 편인 같은 경우는 주도권이 얘한테 있어요. 인성한테. 일간인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 십성들을 갖다 붙일 때 그런 게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정제는 내가 다루는 거예요. 정관도 나를 위해서 내가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편관은 어떻다고요? 훅 들어오잖아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편관들이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요. 왜 나한테만? 억울하다고요. 정관이 억울한 경우는 잘 없어요. 그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편관은 늘 억울해요. 나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 길 가다가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억울해. 근데 편인도 마찬가지예요. 편인은, 이거는 굳이 힘으로 얘기하자면 생각하는 힘이에요. 자, 근데 이게 생각하는 힘이라고 해서 또 편인이 없다 이러면 생각하는 힘이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조금 다르다고만 인식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붙이면은 생각을 오래 하는 힘 같은 거예요. 오래 하는 힘. 그래서 생각에 매이게 되는 게 인성들의 역할이에요. 역할이라기보다는 인성의 특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인성들은 생각을 하더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지가 않고 생각에 매이지도 않는다고요. 마음이 아파서 그게 오래 가는 건 대부분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인성들 봐봐요. 마음 아프고 헤어지고 힘들어하고 이러더라도 다음날 되면 멀쩡해 보여요. 당연히 아프지. 근데 티가 안 나요, 잘. 인성은 근데 대놓고 티가 막 나요. 누가 봐도 막 티가 나고 있어요. 얘가 막 힘들어하는 게. 표정부터가 다르니까. 다크서클 막 내려와 있고. 그게 몇 날 며칠 간다고요.
계속 머릿속에서 머무르게 하는 힘 같은 게 인성이에요. 머무르게 한다. 생각이 떠나지 못하게 한다. 부정적이면 어떻다고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인성인데, 편인은 인성이 내가 아니라 인성한테 주도권이 있으니까 어때요? 자, 그래서 편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생각에 매이게 되는 거고요. 머무르게 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폭이 보통은 보편적으로 한 이 정도의 폭을 갖고 있다. 근데 편인은 여기서 이렇게 훅 넘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와, 생각이 안드로메다까지 가네? 너무 비현실적이네? 판타지적이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무르게 하는데 비현실적이기까지 해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 해요. 상상력 풍부. 그래서 생각의 그런 일반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들은 다 편인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은 편인들은 괴로워요. 왜 괴롭냐? 멈추는 게 잘 안 돼요. 멈춤이 잘 안 되더라. 계속 생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괴롭다. 편인들은 기본적으로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멈추지를 않아. 그만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 안 좋은 일이 한번 생기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자꾸 떠오르는 게 편인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거 누가 알아주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막 한창 20대 때 감성에 막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10대, 20대 때는. 그때 칼럼 같은 거 쓰면 그랬어요. 혼자서 이별하는 게 편인이라고. 생각이 지나치게 앞서서 상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막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없던 일조차도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는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오버해서 자기 혼자 이별하고 거의 확정까지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때요?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이제. 너 혼자서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고. 그게 편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거를 어찌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긍정적이고 크게 쓰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철학이나 종교라던가 또는 영성이라던가 이런 수행까지 포함하겠죠. 이런 코드로 가면은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당연히 정인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쏙 받아들여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는 생각이라던가 이런 사유하는 거에서 그런 괴로움 같은 게 어느 정도 따라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긍정적이라고 한다면은 일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왜? 내가 너무 약해요, 일간이. 그러면 편인 말고는 기댈 데가 없겠네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생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거는 편인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굉장히 잘 끌어다가 쓰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인이 이러한 기본적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정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음양이 하나 치우치고 저절로 생각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르다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모르고 싶어도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괴로운 것 또한 편인이에요. 너무 많이 알아서 괴로워. 너무 빤히 다 보여. 내가 알기 싫은 건데 막 강제로 막 들어오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좀 괴로운 게 있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알고 싶은데 이 사람의 나쁜 점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극대화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돋보기나 현미경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와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를 좀 괴롭히게 하더라. 괴롭게 하더라. 마음이 괴롭다.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지는 게 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편인을 한 번씩 들어볼 건데, 자, 정인하고 비교되는 가장 첫 번째는요, 여기는 꽂힌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느 특정 부분에 포커스 온 되는 거예요. 포커스 온. 정의는 어떤 한 글귀를 이렇게 읽는다.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잖아요. 이렇게 읽는데 정의는 하나가 그냥 통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습득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수용 능력이에요. 자, 근데 편의는 이렇게 한 문장 있으면은 무시되고 여기가 꽂혀가지고 더 크게 들어오고 여기 무시되고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느 단어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그걸 집요하게 물고 파고 들어가는 게 편인들의 대화 방식이에요. 편인들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기억이 왜곡될 수도, 그러니까 어떤 형태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는 게 편인들이에요. 그 기억이 왜곡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해서 버려버려요. 안 나죠, 기억이. 근데 어떠한 특정 부분은 굉장히 크게 와 닿아서 그게 이제 각인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편인은 어딘가에 꽂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호불호가 연결되죠. 좋다, 싫다라고 하는 분명한 호불호를 형성하더라. 식신도 호불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대한 호불호가. 근데 편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식신처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해져요. 근데 이 편인은 어쨌든 인성이잖아요. 학습된 호불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적된 거예요, 축적. 내가 여러 번 해보니까 아니더라. 혹은 이제 부모님한테서 온 호불호가 되기도 하죠.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더라. 어디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인성이 뭐 상상력이 정말 안드로메다까지 가고 우주까지 가고 막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판타지적인 걸로 연결이 되더라도 그 자유로움이 인성이라는 거 안에서 제한이 되는데, 식신하고 상관은 인성이 없으면 더 자유로운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호불호가 있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자, 그러면은 공부하는 방식도 어때요? 취사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물론 이제 여기는 그러신 분들이 없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때 수학 시간에 막 사회책 펴놓고 역사 공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취사하는 거예요, 취사. 좋아하는 것만 파고들고요. 싫어하는 건 좀 배제시켜버려요. 어느 정도 하면 편차가 굉장히 커져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골고루 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적이 좀 상위권이다 라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다 높아요. 낙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꽈락이 없어요, 아예. 정인들은. 편의는 빵점부터 100점 플러스까지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자기가 맞는 그 인성적 코드를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수부터 대학 교수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특화시키는 기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문성이라고 해요. 이 전문성이 자격은 아니에요. 정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인은 전문성이라고 얘기하긴 어렵고요. 자격이라고 얘기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편의는 전문성은 있지만 자격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은 뭐 대학에서 주역이라던가 이런 명리학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자격이 있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깊이까지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누구한테 배우고 자문을 구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숨어있는 제야 고수들한테 이제 찾아가는 거지. 자기 스승한테 찾아가거나.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인하고 가장 크게 비교되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인. 자, 편인 말 그대로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질이 주어지는데 그 기질의 근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간. 어떻게 이렇게 파고들 수 있을까? 왜 이걸 좋아할까? 그 근간에 있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편인은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요.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저는 제가 명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명리가 왜 맞을까? 왜 고작 태어난 생년월일 시간 가지고 이게 왜 맞아 떨어져야 되는가? 그러면은 사주가 좀 인생이 고달프게 태어난 사람들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의심하는 거죠. 이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저는 거기에서 뭐 완전한 결론을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한 가지 이제 나름의 결론을 낸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시간에 태어났다. 억울하지만은 내가 그 시간에 나고 싶어서 난 거야. 혹은 이제 그 시간에 날 수밖에 없는 뭔가 업이 있었던 거야. 두 개로 저는 압축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싫지만 그렇게 태어난 걸 내가 선택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 같은 걸 하고 뭐 우리가 사주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게 때때로는 안 되는 이유가 아이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아이가 원래 그 시간에 나려고 했고 그 신호를 부모님한테 보냈고 부모님이 그 시간에 낳을 수 있도록 찾아간 거죠. 이제 제왕절개 태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운명론적인 거 되게 싫어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어요. 그게 편인이에요. 그럼 태어났을 때 그런 거가 새겨지고 뭐 이러는데 왜 그럴까? 저는 그건 이제 천체학이나 물리학자들, 입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음양의 태양과 달,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사람 몸에 이렇게 태어날 때 새겨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저희의 분야를 떠나서 물리학자들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게 이제 편인의 사유라고요. 상상력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리학은 편인들이 하기 좋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 명리학은 궁금해서 의심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고요. 의심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결론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약간 비약시킬 줄도 논리의 비약도 필요하겠더라. 왜냐면 논리의 비약을 시키지 못하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는 거에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편인이 의심 코드로 출발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해소가 되는 순간에는 약간 진리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하거나
뭐 이게 꼬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편인들 설득하고 꼬실 때는요, 이 편인들은 한 번에 설득이 안 돼요. 왜? 의심스러우니까. 그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그거를 포착을 해서 그 의심만 해결해 주면은 바로 종교화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열광적으로. 그래서 명리학이 편인들이 이제 이렇게 명리학 안 믿을 거 아니야. 야,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말이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살짝만 이렇게 뭐가 의심스러운지만 해소해주면요. 명리학 믿습니다 하고 이제 변하는 거예요. 편인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배제가 되고 어떤 것은 확대가 되고 그게 이제 왜곡도 일어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업을 그쪽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깨우친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극대화 될 거겠죠. 그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현실에 적응해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편인만 너무 많다. 어떻게 살아요? 세상 모든 게 의심스럽잖아요. 현실에 관심이 가겠어요? 네, 현실이 아닌 다른 거에 더 관심이 가겠죠. 죽음 이후의 세계라던가, 네, 뭐 종교적인 말이라던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가겠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흉신하고 길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참 누가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게 흉신이 있다 그러면은 나쁜 것만 온갖 가득한 것 같고 내 사주가 이상한 것 같고, 길신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되게 뭔가 편해 보이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이미지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흉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상관, 편인, 그리고 이제 뭐 겁재, 편관 이런 게 이제 사흉신이라고 해요. 자, 이들의 특징이 뭐야? 왜 흉하다고 하느냐? 글자들을 보면은 일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글자들이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좋은 건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삶이 펼쳐져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나쁘다고 할 수 있냐고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는 식신, 정인, 뭐 비견이라던가 뭐 정관, 뭐 재 이런 것들이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죠, 삶이. 이게 마냥 좋은 건가? 좋죠. 그 사람한테는. 이거를 흉하고 길로 나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그 십성 강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 공부했던 것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흉신들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안 되니까. 삶의 무게중심이 박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흉신으로 놨더라도 이걸 안으로 끌고 오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예요. 다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편인의 특징은 그러한 것들이 있겠더라. 확대하고 약간의 왜곡이 되고 깊이로 가고 의심하고 받아들일 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간이 쓰기에는 어려운 글자 중에 하나예요, 편인이.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팔자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내 지금 사주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는 편인의 힘이라도 받아서 끌어들여서 써야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다던가 아프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될 수 있어요. 끌어다가 쓰긴 쓰지만 저 같은 사람이 딱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편인밖에 없어요, 의지할 때가. 그래서 이제 명리도 이렇게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러한 편인이 다른 십성들하고 연결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물론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게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편인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편인으로부터. 편인은 내가 하기 싫어도 강제로 주어져서 소화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편인이 있다고 해서 편인이 있는데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이러면은 제일 좋은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인 다음에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죠? 편인으로 받아들인 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자,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얘는 상상이라면서요. 비현실, 판타지적 코드라고 했죠? 환상이다. 그런 게 옛날에는 그 뭐 한 8, 90년대? 이럴 때 드라마들하고 2010년대 이후에 드라마들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 당시에는 정인적 코드, 그리고 재적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검증이 됐다는 소리예요. 사극 같은 걸 봐도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그 옛날에 있었던 것들은 대부분 고증이 거의 완벽한 드라마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2010년대 이후에는 이런 코드가 더 강해졌어요. 판타지적인 게. 별에서 오는 그대 보셨어요? 안 보신 분 있어요? 그거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셔야 돼요. 아, 진짜 보셔야 돼. 제가 그 예전에 알바를 할 때 이제 같이 일하던 직원분이 81년생이셨어요. 저보다 7살이 많은. 별그대를 보면서 막 밤을 새고 오시는 거야, 출근을. 막 눈이 막 빨개져가지고 저한테 꼭 보라고 했는데 제가 무시했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한
2년인가 3년 지나서 보고 울면서 봤어요. 후유증이 너무 크게 남는 거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판타지적이에요, 되게. 외계인이 와가지고 막 400년을 넘게 살고 외계인하고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한 번쯤 보실만 해요. 그게 편인 코드예요. 상상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재에서 완전 멀어져 있는 거죠. 정의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정의는 상상력의 한계가 편인만큼 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인 것 안에서, 그러니까 정인의 상상이라고 해봤자 현실에서 벗어나지진 않아요. 근데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되겠죠. 편인은 완전히 벗어나죠.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막 그런 상상을 하니까. 근데 이 상상이 식상을 만났네요. 이건 상상을 실현하는 거죠. 식상이라고 하는, 상상이라고 하는 머리를 몸 밖으로 빼낸 거죠. 머리에서 생각하던 거를 몸을 통해서 구현한 거죠. 그래서 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편인에 있게 되면은 행동이나 말이나 내가 하는 직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편인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것에부터 출발을 했다. 그래서 생각으로 끝이 안 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식상이 있는 명들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편인만 있고 식상이 없으면은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하더라. 게을러 보일 수 있겠네요. 생각만 하고 실천 안 하더라. 그렇게 안 가지는 거예요. 인성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인성 중심으로 됐으니까 채우는 거,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발달했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 운이 발복이라는 표현을 쓰기 그렇지만은 편인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은 이런 식상운에서 발복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인에 식신이 있으면요, 이거는 이제 편인이 인풋이라고 한다면은 들어오는 거, 얘는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 편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발함, 뭐 판타지스러운 거, 상상력,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상관과 마찬가지로 이 편인은 머리의 순발력이에요. 상관은 몸의 순발력이에요. 근데 편인은 머리의 순발력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정의는 이미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차곡차곡 오는데 편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확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재미있어서 밤새는 것들은 대부분 편인 유형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주 공부하면서 밤 안 새셨어요? 재미있어서 이게 안 셀 수가 없어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성도 처음 알았을 때 뭐 서로 생극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관회생하면 관이 커지겠네? 관이 커지면 뭘 할까? 비경겁제를 극하겠네? 비경겁제 극하면 쟁제를 막아주니까 쟤를 보호하겠네? 아, 제 생관은 쟤를 보호하는 거구나? 라는 상상을 저는 사주 처음 배울 때 막 밤새면서 그렇게 막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막 회전이 돼요, 그렇게. 뭐 말이 좀 샜는데? 어쨌든 편인이 식신을 보는 거, 그런 상상하고 공부하고 내가 막 했던 것들을 실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신이기 때문에요, 있는 그대로 실현하려고 해요. 뭔가 감히 하지 않아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분야가 어떤 분야들이 잘 어울리겠어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연구 분야가 될 거예요. 왜? 연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꾸 과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과제를 해결하고 발전해야 되고 진보시켜야 되고 생각한 게 맞는지 검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분야인데, 편인의 그런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여기서 막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실현하는 거죠. 연구 교육 분야가 잘 맞더라. 정인의 식신도 교육 분야가 잘 맞다고 했어요. 그럼 편인의 식신은 이 교육 중에서 어떤 교육이겠어요? 어느 하나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화되어 있는, 굉장히 좁은 범위에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나 교육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편인의 식신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요, 자기 분야 빼고 완전 다 문외한이에요. 자기 분야 빼고는 같은 학계에 있어도 자기가 연구했던 그 분야 말고는 다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래요. 똑같은 물리학 교수라도 이거는 내가 잘 모르고 다른 교수님이 잘하니까 그분한테 물어봐라고 하는 게 편인의 식신 유형들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편인 도식이 같이 쓰면 도식이라고 하죠? 편인 식신이 같이 쓰면 그냥 도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편인으로부터 출발한 식신은 도식이 아니에요.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사주에 식신이 뭐 월에 있고 중심이고 식신격인데 편인이 있으면은 그거는 도식이 될 수 있어요. 식신을 쓰는 거에 대한 어려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 도식이 됐다는 거는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부족해 보이고 실력이 안 돼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고, 이런 어려움이에요. 출력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편인으로부터 출발한 거는요, 식신을 처음부터 쓴 게 아니라 내가 갖추는 것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식적인 그런 작용은 있어도요, 도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도식적 작용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하고 식신으로 내보낼만 할 때 편인으로 다시 한번 검증하고 내보낼만 할 때 다시 검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식신으로 내보낼 수 있어지더라. 편인을 출발한 거는 식신으로 쓰는 거에는 속도의 문제이지 출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식신이 주어져 있고 편인이 이렇게 거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도식적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사주에 편인이 있으면은 식신이 있으면 좋다. 제대로 이렇게 뭔가 실현해서 쓸만하다. 이게 이제 직업으로 가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말고도 예술 계통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작가라던가 내가 이렇게 상상하던 것들 다 실현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글을 쓰는 거라던가 뭐 이게 그림으로 연결될 수는 있어요. 그림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어떤 그림들을 그리겠어요? 그 상상, 추상 뭐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극사실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극사실주의는 그거는 뭐 완전 사진 같잖아요. 이게 참 정말 그런 잘 그린 걸 보면 우리가 와 사진 같다 이러고 정말 괜찮은 사진 보면 와 그림 같다 이러고 그러니까 칭찬 돌려막기 하듯이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편인이 식신을 보면 이런 쪽으로 가지더라. 그래서 도식이라고 하는 내가 뭔가 표현을 못하고 자신감이 없고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편인은 인성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인성이 또 자신감의 원천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그 자존감이라던가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의 원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천에 인성이 개입을 하면은 이 자신감에 대한 근원, 자존감에 대한 근원이요. 자기가 공부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게 뭐예요? 지적 우월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하는 우월적 형태가 형성이 된다고요. 그게 자존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주에 인성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것은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처음부터 막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그런 거를 채워서 형성되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한자 공부만 해도 돼요. 한자 공부만 해도 막 우월감이 생겨요. 왜냐면은 다르게 보이잖아요. 한자만 알아도 한꺼풀 벗겨지잖아요. 모든 단어가 우리나라 그 한자어를 많이 쓰죠. 한자어를 많이 쓰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해체를 해서 보게 되잖아요.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을 보던 해상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풀 HD에서 4K로 높아지잖아요. 제 영상 지금 4K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아마 지금 보면 털 하나하나 다 보일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면은. 4K로 올라가고 있더라. 고화질로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막 안 하던 비비크림도 바르고 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너무 이게 보여가지고 그런 해상도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명리를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한꺼풀 벗겨서 더 풍부하게 보이잖아요. 그냥 1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파고들니까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더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인성적 코드라고요. 알면 알수록 세상의 해상도가 짙어지는 거. 채도도 높아지고 명도도 높아지고 더 또렷하게 보이더라. 약간 말이 샜는데 편인 또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인 또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때 직업적 코드가 잘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편인의 식신을 봤다는 건요, 식신을 자꾸 고쳐요. 식신을 고치는 게 편인이란 말이에요. 고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번복해야 되고요. 그럼 번복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대부분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편인이 올해 이제 식신운이 왔잖아요. 이민년이니까 임수에. 식신운이 오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옛날에 막 말을 거칠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막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영상을 다 내려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는데 주변에서는 절대 내리지 마라 그러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편인이 있는데 갑자기 식신운이 오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수정, 보완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어떻게 써요? 지웠다가 썼다가 다시 다 읽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런 작업에 잘 맞다는 소리예요. 대표적인 직업군들이에요. 반복해서 수정해야 되는 직업군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순수창작물이 돼요. 순수창작물. 표절이나 베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나로부터 출발되어 있는 것들. 뭐 그림을 그리더라도 없던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음악을 하더라도 어때요? 기발한, 들어본 적 없는 표절 뭐 이런 걸 얘기하려면 상관적 기질이 더 강합니다. 이 식신은 오롯하게 나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상관은 근데 어때요? 나로부터 출발한 듯 하지만은 외부에 무언가가 개입했다고요. 이게 이제 음양이 다르니까 생긴 문제들이에요. 얘는 음양이 일치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부터 100%
연결해서 나갔다고 한다면은 상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뭐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다른 것들이 개입되어 있어서 표절에 휘말릴 수도 있고 베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편인으로부터 출발한 식신이 연애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편인은 연애하는 것도 사실 출발이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왜 쉽지 않냐면은 똑같이 사랑을 받는 에너지, 관심을 받는 에너지예요. 정인도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겠지만은 그 레인지는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레인지는 넓어서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부분이 좀 뭐 이렇게 그 해지가 되고 이러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요. 정인들은. 얘가 생긴 거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변호사래. 김앤장 변호사래요. 만나줘요. 정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근데 요즘 정인들은 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근데 편인은 아니에요.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것들이 다 무시되고 그거 하나만큼은 충족이 돼야 되는 스타일 같은 거예요. 딴 건 다 몰라도 목소리는 이성균이어야 돼. 약간 이런 거예요. 네가 백수여도 되고 뭐 이렇게 돈도 못 벌어도 되고 생긴 것도 나 안 봐. 목소리만 이거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키만 크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얼굴만 잘생기면 돼. 이게 이제 편인 코드예요.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왜곡이 된 거죠. 왜곡이 그 하나만 극대화된 거니까 왜곡이 된 건데 편인의 그런 사랑에서 정인은 이제 꾸준히 오는 믿음 같은 걸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요. 여기는 24시간이에요. 24시간이 모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인들은. 자, 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기본이 뭐라고요? 의심이라니까요. 정인은 일간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잠깐 멀리 할 수도 있겠네요. 편인은 그게 아니에요. 얘 인성으로부터 먼저 들어왔고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항상 의심해요. 그래서 편인의 애정 코드는 기본적으로 의심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얘가 술 먹으러 나갔는데 연락이 끊긴다 이러면은 불안해져요. 그래서 편인의 기본 코드는 의심과 불안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뭐 나는 편인인데 안 그런다고요? 아직 30살이 안 넘어서 그런 거지. 30살 넘어봐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대로 결국 산다고 하는 게 살다 보면은 그런 코드들이 형성이 될 만한 사건 사고를 반드시 만나요. 겁재들 외롭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람 못 믿는다고. 어렸을 땐 친구가 다인 줄 알고 목숨 걸죠. 당연히 누구나. 겁재들은 꼭 그런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시점이 이제 저는 언제라고 생각하냐면은 30살 무렵이다. 사회 초년생 무렵이다. 아직 학교 생활하고 있을 땐 모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했었고요. 편인은 이거부터 출발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뭔가 원할 때 연결되거나 이게 약간 나중에 가면은 애정 결핍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편인들은 애정 결핍 쪽 코드가 있어요. 원래 편인은 일간을 생하는 게 아니라 비겁을 생할 때 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정인이 일간 거라고 하면 편인은 비견겁제 거예요. 근데 비견겁제한테 가야 돼 편이 나한테 왔잖아요. 내게 아닌데 내가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불안 코드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 식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식신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잘 해줄 거 아니에요. 식신 상관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뭐 앞에 뭐 뻔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뭐 이기적이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애정에 있어서 잘해줄 때는 식신만큼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식신 상관은 다 사랑을 주는 행위예요. 특히 식신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연결되는 게 모성애와 부성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욱더 도드라질 정도로 큰 게 식신이에요. 남자가 식신이 있다면은 부성애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돼 있고요. 여자가 식신이 있다 그러면은 모성애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일간으로부터 나간 거에 100% 음양이 일치한 상태로 나갔기 때문에요. 본능, 진짜 완전한 그 동물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식신이 없다고 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식신인 사람들이 아이를 대하고 상대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어렴풋하게 이렇게 와닿을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연애 잘한다고요. 근데 뭐가 있어요? 편인이 있다고요. 편인이. 그래서 애정에 있어서 굉장한 그 겉으로는 티가 안 날지언정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유형들이 이제 자기 혼자서 이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편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식신에 대해서 자꾸 통제를 하고 컨트롤을 하죠.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편인들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제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피고 만약에 뭐 부인이 바람을 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유형들이에요. 내가 좀 덜 하지 않았을까? 내가 좀 잘 못하니까
이렇게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편인 도식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식신이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내 행동을 왜 수정을 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수정을 하겠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가 어때요? 드라마틱하죠. 편인 도식뿐만 아니라 그냥 편인 하나만 있어도 드라마틱합니다. 비현실이잖아요, 비현실. 자기가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인 것 같고. 그렇게 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편인들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거에 있어서 편인들한테는 네가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셔야 돼요.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용기를 그렇게 북돋아 주셔야 돼요. 상대가 남자나 여자가 걔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편인의 기본 코드는 약간의 애정결핍에서 출발했다는 거. 애정결핍이라는 게 사랑을 못 받아서 애정결핍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다른 걸 준 거지, 사랑을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충분히 보면은 그 밖에서 보면은 부모님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칭찬을 원했는데 다른 걸로 보상을 준 거지 이제. 그래서 편인하고 식신은 그런 형태로 되더라. 똑같이 보시면 돼요.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조금 식신하고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편인도 순발력이죠. 상관도 순발력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걸 보고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그냥.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편인하고 상관인 사람들 대화 한번 해보시잖아요. 말을 너무 잘하고요. 사기꾼 같아요, 정말로. 그게 왜 가능해지냐면 순발력. 자, 편인은요,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의 말을 캐치하는 능력이에요. 상대방 말 속에서 빈틈을 정확하게 찾아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 부분 뭔가 포인트가 있는데? 상대방 말에 필요한 포인트를 끌어들이는 게 편인들이에요. 정인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말 전체를 곱씹어 봐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기억력도 정확한 편이에요, 정인들은. 편인하고 정인 친구가 만났어. 옛날 얘기를 해요. 편인은 왜곡해서 기억을 하고요, 정인들은 객관화시켜서 기억을 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내가 편인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말이 맞지가 않더라. 자, 이런 캐치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근데 상관이 나가는 건 어때요? 순발력이, 그러니까 내가 상관들은 가끔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라고 자기 스스로한테 감탄하기도 해요. 말이 막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캐치해서 타겟팅을 제대로 하더라. 제가 없더라도 그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 어때요? 말꼬리 잡고 대화를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편인이에요, 편인. 편인이라서 그런 거고, 만약에 정인이 있으면 상대방을 아예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 사기꾼이네 약간 이렇게 봤었어요. 말 너무 잘하네, 속이는 거 잘하겠네. 그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식상이 나가는 거니까 활이라고 하자고요. 제가 이 관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을수록 아무렇게나 쏘면 다 맞겠네요. 제가 없으면 쏴도 안 맞겠네요. 이걸 이제 연애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애정 표현하는 게 제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진다. 제가 많으면은 어떤 애정 표현을 하더라도 감동을 하더라. 약간 이렇게까지 표현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타겟해서 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상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잘 맞을까요? 변호사요? 네, 변호사도 되고 그런 쪽도 괜찮아요. 전문 어울려요, 기본적으로. 전문직. 오히려 정인의 상관에 비해서 더욱더 특화될 수 있어요, 이거는. 변호사도 물론 정인의 상관을 본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편인의 상관을 본 변호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인이 상관을 본 상관폐인의 변호사는 뭘 할까요? 다 하는데 범위가 레인지가 넓다고요. 이혼 소송도 할 것이고 형사도 할 것이고 민사도 할 것이고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약간 올라운드적인 걸 할 거고, 편인이 상관을 봤으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뭐 부동산 소송 전문, 손해배상 전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굉장히 특화되더라. 그런 쪽에 치우쳐져 있는 자기만의 분야가 확실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만약에 편인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부터 설정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오행도 봐야겠죠. 오행도 봐야겠지만은 그런 거 먼저 판단하고 하셔라. 잘 맞죠? 편인 상관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이론적인 부분보다도 실전에 강하겠죠.
실제로 법정에서 얼마나 많은 순발력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요즘에 우영우 보고 있는데 보면은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편인 상관들이에요. 그 상대방이 하는 거에서 실수를 포착해가지고 그걸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 이런 건 대부분 편인의 상관이 있는 유형이다. 순발력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편인이 머리를 쓰는 거라고 했지만은 이게 만약에 운동선수로 간다 그러면은 운동선수로 가면 그런 능력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순발력을 필요로 하고 그 순간적 기지를 쓰는 운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구 같은 거 야구보단 축구에 가깝죠. 완전 순간 판단 0. 몇 초 안에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e스포츠의 막 오락 같은 것들 그런 것도 0. 몇 초의 판단 그 0. 몇 초를 줄이기 위해서 모니터도 응답 속도 0.05 막 이런 거 써요. 0.05 와닿냐고요. 0.05 그런 정도로 민감하다 예민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예민성이 강하다 민감도가 높아요. 그 특정 분야는 뭐가 될지 몰라요.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냄새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냄새를 얘기하면 재가 좀 발달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있으면은 조향사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조향사. 향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순간 맡으면 냄새가 확 오는데 한 5초만 지나면 묻어져 버려요, 그냥. 그게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면서 둔감해지는 그 기관 중에 하나가 코예요. 코. 근데 그걸 십성을 갖다 보면 저는 재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재. 재가 발달하는 사람들은 냄새에 예민할 수 있다. 향에 예민하다. 특히 이제 상관까지 있으면 더욱더 그 기질이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한 특정 분야에 확실한 전문성을 발휘하더라. 그래서 연구 분야는 안 맞아요. 연구는 맞지 않아요. 연구는 기본적으로 식신의 분야예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상관 같은 경우는 결과가 안 나면 바로 순발력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한 가지를 밀고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분야보다는 개발 분야가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연구랑 개발은 별개예요. 묶어서 퉁치시면 안 돼요. 이런 편인 상관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연구하세요. 안 맞다고요. 오히려 개발 분야에 더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개발이냐면은 그게 어쨌든 현실적 접근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개발하고 발명하고 발명도 여기 포함시킬게요. 개발이나 발명 같은 거예요. 지퍼 있잖아요. 편인 상관이었을 거예요. 편리함을 요구하는 것들, 빠르게 뭔가를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 이미 상관이 있다는 것 자체로 뭔가 빠르게 뭘 하려고 하는 에너지인데 거기에 편인까지 있으니까 뭐예요? 꼼수를 쓴 거죠. 지퍼는 사실 꼼수잖아요. 끈으로 다 묶어야 되는데 한 번 싹 올리면 끝나니까. 다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분야에서 굉장한 강점을 발휘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개입했느냐에 따라서 디테일이 좀 달라질 뿐이에요. 여기 만약에 관이 있다 그러면은 상관, 경관을 편인으로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법을 바꾸거나 개혁을 하거나 이런 분야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만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조합을 하시면 돼요. 조합. 좀만 쉬었다 할까요? 자, 편인 상관의 연애. 자, 이 연애가 성공적이려면은 상관이 강해야 되겠다. 끝까지 가서 결혼까지 가려면 상관이 강해야 돼요. 상관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가 오래 가기 어려워요. 왜요? 연애 형태가 어떻기 때문에 임기응변이잖아요. 연애 형태가 그때그때 수습하고 벌어지면 다시 이렇게 사과하고 이런 형태잖아요. 물론 이제 잘해주긴 하겠죠. 서로한테. 근데 상관이 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물론 이제 내가 정말 원하는 이상형이면 이런 걱정이 필요 없겠지만은 기본 베이스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도달하는 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구성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옛날에 이런 구성에 쟤까지 발달하면은 바람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람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요즘 시대에서는 결혼까지 가는 거는 만만치 않다. 근데 사주에 재관이 발달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상관 생재까지 그래도 잘 연결돼 있다거나 그래도 이런 구조 안에서 그래도 관이 힘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연애하기 좋은 사람이다. 잘해줄 때 너무 잘해주고요. 사랑을 받는 것도 주는 것도 너무 극과 극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격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오래가기 힘들다. 그래서 결혼을 논하기는 어렵다. 이것만 가지고 다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성에 대해서 다 잘 맞춰져요.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러면서 그걸 우리는 이제 연애 경험을 축적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맞춰줘요.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 정도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식신하고 좀 다른 개념이겠다. 오히려 편인의 식신이 있는 명보다 편인의 상관이 있는 명들이 정신적으로는 덜 힘들어요.
식신 같은 경우는 어쨌든 편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출력이라고 하는 나의 이런 감정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내보내는 것들이 쉽게 안 나가져요. 근데 상관은 아니거든요. 상관이 편인이 식신이 있는 명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는 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신상을 먹는 게 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그 안드로메다까지 가서 혼자 이별하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벙찌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해가지고 지 혼자 마음 정리하고. 정인들은 안 그래요. 정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대화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렇게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그렇게 있는데, 편인은 이미 그 밤새면서 결론을 다 내요. 자기가 혼자서. 아, 얘는 아니다 이러고.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편인들은 어쨌든 그래서 명상할 줄 알아야 되고, 명상도 안 되면 글이라도 쓰라고요. 그게 식상이에요. 얘기한 줄.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편인이 잘못되어 있으면 망상장애도 연결이 돼요. 예, 망상으로 가요. 망상으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커 이런 것도요, 편인적 기질이 있어야 돼요. 집착하고 이런 게 다 편인이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집착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편인을, 그럼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제가 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절해야겠네요. 조절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편인, 편제. 자, 제가 제극인을 굉장히 정인 시간에 너무너무 세속적으로 나쁘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리플이 하나 달렸었어요. 아, 강의가 왜 이렇게 가끔 역할 때가 있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내 강의가 역겹다고? 막 이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인성대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근데 그런 부분 이제 최대한 절제를 이제 하고 강의를 하겠지만은, 편인한테는 그런 제극인에 대한 게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치우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르시더라고. 자, 긍정적일 거예요. 왜? 여기는 비현실이라면서요. 말도 안 되는 뜬구름 같은 거라고요. 물론 이제 오행적인 뜬구름이 있고요. 오행적인 게 아닌 십성에 대한 뜬구름이 있을 텐데 그게 편인이에요. 비약시키는 거니까. 여기는 1을 가지고요 10으로 확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편인 있는 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 하나 보고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해버리고 확증 편향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편인이 있는데 상대방하고 정치로 싸움이 붙었다, 절대 안 끝납니다. 그 싸움이. 왜? 서로 확증 편향 뭐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이런 게 너무 강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정인이 발달한 사람하고 하면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가지지가 않아요. 아니, 왜냐면 정인은 받아들여요. 그래도 아닌 거 막 인정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편인은 잘 못 받아들여, 편인은. 그래서 편인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장점이지만 그럴 때는 단점처럼 비추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약시키고 확증 편향으로 가고 일반화시키고 성급하게 막 그러는 것들을 조절하는 장치가 재성이에요. 그래서 편인의 제극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편인에 대한 상상력이라던가 비현실적인 부분을 조절한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든다. 현실적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자, 식상도 확인하는 거고 재성도 확인하는 거예요. 편인한테는. 근데 편인이 식상으로 확인하는 거는 내가 상상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확인하는 거고요. 재성으로 확인하는 거는 이미 제가 주어져 있잖아요. 데이터로 검증하고 실제로 그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누가 했는지를 찾아보고 현실에 대입을 해보는 형태로 확인을 하더라. 그래서 이 제극에는요, 사람이 비현실적인 분야로 확 빠지지 않게 조절해주는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이 정제는. 그래서 편인이라고 하는 상상에 대한 확인이 되죠. 상상이나 생각에 대한 검증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검증하는 거예요. 정제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검증을 하냐? 숫자로 표현될 정도로 정확하게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는 우주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수학의 그런 발전이. 그런 형태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쉬워졌어요. 컴퓨터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대성 이론. 그 당시에도 지금도 충격인데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아니, 중력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공간이 휘어있다는 걸로, 이 휘어있는 게 믿어지세요? 지금 이 공간이 휘어있다는 게? 그렇게 검증을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근데 컴퓨터가 발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확인이 되죠.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확인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검증이 됐죠. 이게 제극인이에요. 제가 왜 명리학이 검증돼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냐면은 제 사주에 정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편인의 정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나 숫자로 표현할 정도로 뭔가 명확하게 필요하다. 우주 에너지를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편인의 정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의 제극인이 됩니다.
탐재기인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지나치면 탐재기인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웬만하면 이 구조에서는 잘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애초에 편인을 도덕적 가치로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정인에 비해서는. 편인은 오히려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럴 수 있지라는 논리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 약간 그런 달라요. 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정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안 되잖아. 정인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돼. 근데 편인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한 면이 있어요. 정인에 비해서. 그래서 편인을 굳이 도덕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극인이 탐재기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현실적 조절들이 들어가겠다. 이것도 결국에는 계산 능력이에요. 편인에 대한 계산 능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극인 되어 있는 명들은요,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는지 아닌지 검증하려고 하는 형태의 삶이 펼쳐지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죠. 그냥 편인이 별그대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제극인 되어 있어야 별그대를 돈이 되는 거잖아요. 돈. 그렇게 글 쓴 게 돈이 됐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게 같이 창출한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별그대가 중국에 수출이 돼가지고 그 치맥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요. 그 김수현 그때 몸값이 100억이 넘었다는 소리도 있고요. 그 경제적인 가치 창출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부를 이룰 수 있을 만하다. 머리로, 상상으로, 생각으로 돈을 버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공부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 제극인은요, 오히려 그 사람이 뭔가 사회활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고 돈도 어떻게 버는 거예요? 식상생재는 노동이잖아요. 식상생재가 노동이지만 좋은 건 뭐냐면은 즐기면서 할 줄 아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하는 노래들 있죠. 그런 노래들은 대부분 식상생재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즐기면서 하는 거죠. 그럼 무식상은 뭐예요? 즐길 수가 없어요. 일을 즐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정신으로 돈을 벌죠. 머리로 돈을 벌죠. 이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저는 인성이 사주 없으면은 부를 이루기가 참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인성이 있어야, 우리가 부자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부자여야 돼요. 24시간 일을 하고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하고 돈 많이 벌면 뭐 하냐고요. 그게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시간적 여유도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돼야 저는 부를 이뤘다라고 보는데, 인성적 코드가 있어야 그런 거를 갖출 수 있어요. 머리로 돈을 버는 거니까 가치가 조금 달라지죠. 몸으로 버는 것과 다르게. 몸으로 번다고 한다면 몸이 하나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루기 좋은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작가가 이런 구조여야 내가 쓴 글이 돈이 되고 반향을 일으킬 만해요. 여기에 비겁까지 껴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아요. 비겁이 없어도 그 부의 그릇 크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 편제는 어때요 그러면? 편제도 똑같이 제극인을 하잖아요. 자, 이거는 정제의 제극인하고는 좀 달라요. 정제는 현실에 아주 맞춰지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편인을 더욱 비약시키는 거예요. 정제하고 완전히 달라지죠. 정제가 내가 생각하고 막 저 끝까지 간 거를 갈무리 한다 그러면은 편제는 거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비약을 시키는 형태. 그래서 실제로 편제하고 편인이 있다고 해서 부를 이룬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정제로 되어 있어야 뭔가 돈을 얘기하고 부를 얘기하고 현실적 접근을 얘기할 수 있어요. 편제는 현실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볼 때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편제가 있다고 해서 현실적이지가 않다. 더 이상을 바라보고요. 더 멀리 가게끔 편인을 자극해서 더 멀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의 밖에는 뭐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은 다 편제적 코드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편제랑 다 연결해서 보면은 그런 한 단계 더 높은 비약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운 형태의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편제의 뭐 이런 역할도 있겠지만은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편인은 식신을 극하죠. 식신을 극해서 식신으로 뭔가 표현하고 이렇게 내가 내보내기가 출력하기가 어렵게 만드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제극인을 하니까 식신이 살아나요. 그런 형태로도 굉장히 잘 쓰일 수 있어요. 긍정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오히려 식신생제로 연결되고 제극인을 해서 편인이 조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절 정도로는 잘 쓰인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제의 영역하고는 연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제는 제예요. 제적 검증은 똑같다고요. 정제랑 현실적인 걸 떠나서. 자, 그러면 이런 구조일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머리로 상상하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학문적 성취를 하거나 도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뉴턴 사주가 이렇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좀 할 만하죠. 어떻게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이 그런 게 말이 되냐고. 그런 건 이제 편인하고 편제적 코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틀렸잖아요. 아인슈타인 뉴턴 틀렸어 이러고 이제 치우고 나왔죠.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게 아니다. 물체 주변에 공간이 휘어진 거다. 빛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빛이 가장 빨리 가기 위해서는 휘어야, 이게 너무 좀 비약인가? 네. 어쨌든 그 명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약간 배경 지식이 있을 때 더욱더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리만 하시면 안 돼요. 물리학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재미삼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충분히 사주랑 연결시킬 수 있겠더라. 그래서 어쨌든 둘이 싸운 거는 아인슈타인이 이겼지만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이 인정 안 했거든요. 이게 확률로 존재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약간 정지적 코드였던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다르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도 제극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같은 거, 확인 같은 거, 현실적 접근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마련이 되는데 더욱더 비약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당구공에 당구로 치면 공 하나 맞으면 더 멀리 가잖아요. 그런 형태로 제극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연애를 얘기하기가 참 난감한 구조예요. 네, 인성만 가지고 이제 연애를 논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명들은 사실은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쏠 형태가 훨씬 많고요. 모쏠 형태가 훨씬 많고, 연애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상하고 인성 코드이기 때문에 이 인성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애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에너지지만 제로 이렇게 제극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이성에 대한 접근이. 정제 편인도 그렇고 편제 편인도 그렇고. 그나마 정제하고 편인이 있을 때 자기 분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도 어쨌든 정제적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 현실적 계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선판단 같은 걸 해버려요. 그래서 연애를 얘기하기가 참 난감해요, 이런 사주는. 뭐 여기에 뭐 식상이 있다거나 관이 있다거나 이러면 모를까. 애초에 그 정인의 연애와는 굉장히 다른 코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는 약간 자칫하면 4차원이거든요. 옛날에 그 최강희 때문에 4차원병이 유행을 한 적이 있잖아요. 최강희 4차원 막 코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기를 얻으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4차원이 돼버린 거야.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4차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주가 문제가 아니라 사주가 아무리 불합리하게 생겨도 얼굴 이쁘면 된다. 잘생기면 된다. 이 논리가 강해요, 저는. 연애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편인들은 연애하기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작은 걸 자꾸 비약시키고 큰 거를 축소시키고 이래요. 그래서 편인들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이게 중요해서 얘기를 했는데 편인은 무시하기도 해요.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를 너무 비약시켜서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편인은 뭘 하면 좋냐면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글로 적어서 한번 이렇게 곰곰하게 들여다보면 좋아요. 말을 비약시킬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부분에서 더 비약을 시키니까 이제 연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게 있으면 해소가 되는 형태다. 식신 하나만 있어도 해소가 잘 돼요, 나름대로. 그래도 쉽지 않죠. 특히 편제가 제극인 되면요,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해요. 그 작은 거 하나에 의미를 하나하나 다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얘가 왜 이걸 나한테 줬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정관하고 편관이 있어요. 편인이 있는. 똑같이 관인상생처럼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편인이 관인상생하니까 이 인성은 관에 맞추어진 공부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관에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관이니까 받아들인 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정의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관계에서는요, 오히려 편인이 관을 무시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봐야 되는 게 나가 있고 이 사이에 인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정관이 있어요. 뭐 인성이 편인이죠, 이거는. 이 둘만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인성이 주도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 둘만의 관계를 봐도 또 인성이 편인이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이제 관을 공부하겠지만 내 방식대로, 관이 무시된 형태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관의 정인이면은 완전하게 관에 맞춰져 있는 관 중심인데, 직장, 조직, 상사, 주변의 그런 관 중심인데, 남편 중심인데, 편인으로 되어 있으면은 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중심으로 와요. 인성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관계 주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되면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 자, 직장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관에 직장이 있는데 편인이 돼 있잖아요. 편인의 공부는요, 비약시키면 기술 형태의 공부예요. 기술적 공부. 기술이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죠. 옛날에는 편인이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제 형식으로 배웠어요. 도제 형식. 그 눈칫밥 먹으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지나면, 자, 이제 너는 설거지에서 벗어나서 칼을 들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편인 형태. 그러니까 인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편인들은. 정인들은 어때요? 내가 이 대우받고 이럴 바에야 요리학원 들어가고 말지, 요리 학교를 가고 말지. 편인들은 어때요? 그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 찾아가서 수제자가 되는 형태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형태. 그게 편인이에요. 정인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왜 여기 있겠어요? 겨우 대졸인데 제가 편인 코드로 연결해서 보시면 납득이 될 만한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약간 기술 형태의 그런 걸 받아들인 건데, 이게 이제 극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전문가잖아요, 완전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 입장에서는 나한테 맞춰줘야겠네요. 옛날에 삼성에서 그 전 세계 천재들 다 데려오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나이 30살인데 막 데려와가지고 막 이사에 앉혀주고 연봉도 막 몇십억 주고 인재가 중요하다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 형태로 주도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인 주도, 그러니까 관을 빼와서 관 주도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관인 상생이더라도요, 자기 주도형으로 가게 돼요. 불합리하면 관이 무시된다는 거예요. 관의 입장이 아니라. 이게 너무 지나치면 관이 무력해질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궁합을 보러 왔는데 관인 상생인데 편인으로 돼 있다. 관인 상생만 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예, 관계적으로 막 되게 좋아 보이는데 편인으로 돼 있으면은 나 중심의 형태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부분을 잘 포착하셔야 돼요. 정인의 관인 상생하고 편인의 관인 상생하고 그게 달라진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인이 약간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을 나한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세상의 중심이 나다,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비약시키면은. 그래서 주도권이 나한테 있겠다. 당연히 관인 상생이지만은 그 공부하는 형태가 어떤 거예요? 파고드는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공부들을 하게 돼요. 어떤 공부가 있을까요? 명리학 공부로 취직을 할 수 있나?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 네, 그 고위 임원들 옆에서 막 이렇게 자, 거의 기술 형태니까 이과 계열이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문이과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전문 기술 뭐 이런 거니까 파고들고 그거를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 형태니까. 문과 계열은요, 그냥 보면은 바로 이해가 돼요. 문과 계열은 역사 공부 뭐 국영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국영수를 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과 계열은 어때요? 납득 자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계열의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이과 계열이 잘 맞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편인을 보고 이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다 이과일 수 있겠어요. 근데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편인 하나 보고 이과 가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죠. 다르게 얘기해야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로 가셔야 된다. 이게 꼭 이과 계열이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 용접 같은 거, 요즘에 뭐 그 조선소에서 용접사 없다고 난리가 났죠, 지금. 용접 같은 거는 기술이에요. 그 용접 실수 한 번만 하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접사가 기술이 발달하면은 일당을 막 60만 원, 70만 원씩 받으면서 일하러 다녀요. 엄청나죠? 네, 그 용접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하면은 이 기술로 대우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돈을 버는 힘이 편인에 달려있다. 문제 편인에 제가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따져야겠죠. 비겁이 있고 그 오행적으로 생산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런 거 다 따져야겠지만은 이런 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기술은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네요. 그런 형태로 관이 있으니까 뭐예요? 소속되어 있는 용접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확장을 자꾸 시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겠다. 당연히 이제 그 좋아하는 것을 하겠죠.
편인은 좋아하는 거, 꽂히는 거, 잘하는 거에 연결된다. 그래서 편인한테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인 상생이니까 공부 다 잘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잘하는 게 정해져 있고 그걸 빨리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아이들 상담 들어오면은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중학생 될 때까지 보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 좋아하고 뭐를 잘하고 이런 거를 판단하려면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다 시켜보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한 중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중2를 얘기하겠어요, 제가? 중2병이 와서? 처음에 배우셨을 거예요. 4개의 기둥이 있고 각각 사주를 지배하는 나이가 있을 거라고요. 30에서 45, 45에서 60. 년은 15세까지 주도를 한다고요, 얘가. 대운하고 이런 걸 떠나서 사주에서 년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고요. 그리고 15세가 지나가면은 월이 크게 작용하죠. 30살까지. 그래서 중2병이 걸리죠. 왜?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는 월주가 작동을 크게 하니까. 그래서 이때 뭔가 직업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요. 30살이 넘어가면은 이때쯤 되면 이제 내가 나를 판단할 정도의 견적서가 나오잖아요. 견적서라고 표현해야 되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고집이 가장 강해지죠. 인간으로서의 고집이. 부모님한테도 벗어나려고 하고요. 내가 나에 대한 자아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게 한 번 더 확립되는 미운 30대가 되죠. 어떤 얘기도 안 통하잖아요. 30살 넘은 사람들한테. 조언이나 충고해보셨어요? 안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잘. 그 전까지는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이 시주를 보통 이르면 45세 이후에 직장 때려치고 내 걸 하고 싶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희망하는 것들을 45세 이후에는 진지하게 생각하겠다. 자, 근데 이제는 수명이 늘었으니까 이거 옛날 방식이다. 그러니까 초년을 이제 20대까지 보고 40대까지 보고 60대까지 보고 80대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헛소리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니 이렇게 따질 거면 1년 365일 한 400일로 바꾸지, 자기 마음대로.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냐고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만세력을 쓰는 사람이 한번 저한테 제의가 왔었어요. 나 이거 인정 못하니까 나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우리는 한 번 양의 인생을 사고 음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부터 60에서 75, 75에서 90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90에서 105, 105에서 120. 자,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120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온전하게 우리가 뭔가 몸이 혼탁해지지 않고서는 주어진 수명이 12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120까지 살 수가 없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먹는 게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는데 어떻게 살겠냐고. 독소인데 그게 자체가. 간이 막 해독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면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또 이렇게 갔냐? 그 학생 얘기하다 이렇게 갔구나. 가끔 이래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연애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나 중심으로 하겠네요. 상대방을 잘 받아들이고 잘 이렇게 섞이고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나 중심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 근데 그런 형태로 가게 되고요. 당연히 처음에 연애할 때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면서 연애를 해요. 재관이 어떻게든 개입이 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재를 빼놓고 관을 보면은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거를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그게 관이에요, 관. 같이 가족을 구성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을 찾고 하려고 하는 게 관이다. 관인상생은 가족을 왜 만들어요? 울타리를 만들고 싶으니까.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게 관들이에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 그런 안정을 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자꾸 하게 되어 있어요. 연애 잘해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편인의 정관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기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구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편인은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파고드는 기질인데 그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거를 쓰는 거는 관 아니면 식상이 필요해요. 내가 공부한 게 그냥 이렇게 쓸모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가진다던가 내가 한 것으로 뭔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걸 이제 바로 격에다가 붙여가지고 편인격에 정관용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편인격. 격은 그릇이니까 내가 뭔가 좋아해서 공부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편인의 편관이라고 하는 살로 연결됐어요. 자,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고통 어려움이라고 얘기했고 편인은 막 생각하고 철학적인 거고 이런 거라고 했죠. 편관의 편인하고 편인의 편관은
살짝 다르겠네요. 주어지는 게 순서가 달라졌으니까. 살은 편관의 편의는 편관이라고 하는 뭐가 먼저 주어졌어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막 뼈마디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먼저 준 거잖아요.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큐베이팅 할 수도 있고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막 내가 자각을 하기 시작하고 기억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부모님이 찢어졌다던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헤어졌다던가. 여러분들은 기억의 시작이 몇 살 때부터예요? 다 5살이에요. 거의 5살이에요. 저도 6살 때부터 기억이 시작이 돼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가장 처음 기억이 그림에다가 도형 채워넣는 속셈학원에서 그거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 하나밖에 기억 안 나요, 6살은. 뭐라고요? 몬테소리. 그때 몬테소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기린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 세모, 네모 이런 거 채워가지고 그림하고 맞추는 그걸 했었어요. 6살 때. 6살 때가 몇 년에? 93년인가 4년인가. 막 세대 차이가 막 느껴져요. 아니, 뭐 이런 얘기는 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또. 뭔 얘기가 또. 그러니까 편관이 그런 게 먼저 주어진 다음에 인성으로 소화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힘들죠, 더. 편의는 뭐예요? 먼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죠. 그런 거에 너무, 그러니까 사주를 좋아한다? 뭐 아니면 종교가 너무 재밌다? 종교,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다? 뭐 절이라던가 철학? 또는 뭐예요? 고서 같은 거 있죠? 뭐 사서우경, 뭐 삼국지는 좀 그거 뭐 논어 같은 거 어렸을 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말 드물지만 재밌단 말이야, 그런 거 읽으면은. 그런 거를 먼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에 대한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살인상생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런 공부가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된다고요? 기술 공부라고요. 자, 그럼 그 기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뭐 예를 몇 개 들자면 철도라던가 항공이라던가 이런 거 어렸을 때 이런 거 좋아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애들 어디에 나와요? 막 영재발굴단 이런 데에 나오잖아요. 차 좋아하고 뭐 특정 하나에 꽂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천재성. 그러니까 이거는 편의는 잘 쓰면은 천재성으로 연결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일반인보다 그런 게 빠르고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인에 비해서 훨씬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어요, 편인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살로 왔다. 그럼 살을 다루는 형태의 편인이잖아요. 살을 다루는 건 뭐라고요? 리스크를 다루는 거라고요. 사고, 리스크 이런 거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KTX 탈선해가지고 못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공 부품 하나 잘못 정비하면은 대참사가 일어나죠. 제가 예전에 또 항공기 막 사고 이런 거 막 엄청나게 찾아봤었어요. 어떤 사고들이 도대체 났을까. 그리고 그걸 다 찾아보고 나서 한동안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웠었어요. 네, 뭐 답이 없잖아요, 그거 사고가 난다고 할 때.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항공 안전 규정들이 피로 쓰인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고가 났을 때마다 수정돼가지고 정말 피로 쓰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공부한 것들이 평관으로 연결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에서 이런 안전이라던가 리스크라던가 위험한 일, 평관은 3D 업종이에요. 3D 업종.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런 것들로 다 연결이 된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살인상생 되어 있는데 그런 걸 갖추게 되겠죠. 능력적인 부분들을. 대우에서 만약에 식상을 만났다 이러면 어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가서는. 그래서 보면은 정비 엄청 잘하고 막 이 사람 명장이다 소문났는데 나중에는 그런 양성하는 학교 운영하고 교수님 소리 듣고 이래요. 이런 운이 왔을 때. 그래서 운은 이런 형태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뭐 제가 이제 이걸 강의하면서 운 해석하는 건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은 붙이면 돼요, 그냥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이스에다가 무슨 십성이 있을 때 어떻게 바뀌겠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연애를 하고 뭐 결혼을 한다. 살 중심은 아니겠지만은 대체로 결혼 생활이 좀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살인상생하고 이거는. 대체로 살인상생 분들은 인내하는 게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거의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답이 인내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막 와서 뭐 이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면 저는 웬만하면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구조라도 누구를 만나도 똑같을 거다. 답이죠, 그게. 보통 이런 구조에서 제가 온다는 건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라던가 그런 살아가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확장돼요, 제가 올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친구들의 조언,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러면 그게 막 들어오고 이래요, 제 운에서. 제극 인도되니까 어때요? 참기 힘들어지죠. 헤어져야 같은 헤어지는 것도 운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일만 하고 있었다. 헤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운을 보고 이제 물론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뭐 운에서 그런 게 안 도와준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공부도 하시고 직업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도 안 늦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래서 어쨌든 편인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하고 연결될 때. 자 이제 대망에 뭐가 있어요? 누구 거라고요 편인? 비견겁제 거라고요. 원래 가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인이 이렇게 갈 땐 어떻다고 했어요? 내 건데 남한테 갔으니까 질투하고 억울하고 내 건데 왜 안 왔을까? 그래서 괜히 막 연애할 때 승질내고 막 그러니까 정인이 비견겁제가 있어야 깻잎 못 떼주는 남자친구가 되는 거예요. 깻잎 논란 얼마 전에 되게 심했잖아요. 나랑 같이 이렇게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깻잎을 못 떼줄 거냐 아닐 거냐 가지고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돼. 그게 뭐라고. 정인이 비견겁제가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그거 떼주면 난리 나죠. 그래서 정인이 비견겁제 보면은 질투라던가 억울함이라던가 오히려 남의 것도 나한테 끌어오고 싶어 하는 걸로 연결돼요. 욕심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편인 자체가 비견겁제로 갔죠. 이미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닌데 당연하게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구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이 이타심에서 출발을 하겠네요. 이타적이다. 상관이 강해서 그냥 측은지심을 느끼거나 이럴 때 이렇게 당연히 나눠주겠지만은 이것도 그거 못지않게 이타적인 거. 종교로 연결되려면 한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견겁제한테는 그 내 것을 그냥 기어이 내줄 수 있는 그런 형태. 어차피 내 게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그리고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 이해심이 크다. 뭐 이해심이 넓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희생 코드로 연결돼요. 자 여기서 비견하고 겁제가 뭔 차이가 있느냐. 그냥 딱 나누시면 비견은 좁은 관계에서, 겁제는 넓은 관계에서. 그래서 이 정도로 연결돼야 우리가 얘기하는 큰 스님이 되는 거예요. 편인이라고 하는 스님이라고 웃겨요 이게? 네. 스님. 올해 비견운이 와서 그런가?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티벳의 그 스님 이름 뭐야? 그 화 쓰신 분. 그분 이름 까먹었네 갑자기. 네. 이름도 어려워. 그 정도 겁제 정도 돼야. 편인이라고 한 것은 내가 깨달은 거죠.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겁제한테 준 거예요. 굉장히 포용력이 크다. 비견 정도 되면은 우리 사찰에서는 내가 왕인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으뜸인 거예요. 범위가 커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비견겁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관계 자체를 그렇게 일정 부분 제한적 코드로 가고 있어요. 비견이면 어떤 거예요? 가족 중심적이다. 친한 사람 중심이다. 만나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구분되고 네 편, 내 편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 편한테는 너무 다 차갑게 하고요.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선을 그어요. 비견들은. 겁제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굉장히 이 정도 가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려면 겁제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견이면은 사람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만. 근데 겁제 정도 되면은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죠. 벌레 하나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살려주잖아요. 겁제 정도 있으면은.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편인이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삶의 중심을 나한테 두거나 그러지 않아요. 편인이 비견겁제가 없어요. 나 일간만 있어. 그러면 얘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남의 건데 나한테 끌고 온 거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자존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거만함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비겁이 있으면 나눠지겠죠. 그래서 그릇이 커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한 것을 나눠준다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른 코드보다 더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학문적이고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자, 근데 이런 구조가 만약에 연애를 하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연애를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내 것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다 퍼주기도 하지만은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제일 큰 건 용서의 화신이 돼요. 분명히 이 인간이 잘못했는데 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이러면 정말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내 인생이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편인들은. 비견겁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연애를 하든 뭐 결혼을 하든 뭐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하면은 다 내 탓. 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릇이 엄청 큰 거죠. 큰 건가? 바본가? 그래서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견겁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왜냐면은 편인은 일제 있다고 하더라도요, 에너지 자체가 비견겁제를 먼저 생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커요. 일제 있어도. 물론 이제 일제 있으면 나한테 오는 게 더 크긴 하지만은 나한테 오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비용겁제가 있는데 이미 내 게 아닌데 나누려고 하겠죠, 당연히.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우려면 편인이 있어야 돼요. 선물 비싼 걸 받았어. 어때요? 부담스럽지. 의심한다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상대방이 돼지고기 사준다면 먹는데 소고기 사준다 그러면 의심해요. 왜지? 왜 나한테 소고기를 사주려고 하지? 부담스럽다고요, 편인이. 저는 비겁이 없어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떻게 했어요? 비용겁제까지 있으면은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의심의 코드를요, 당연히 이제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 뭐 재성도 있고 식상으로 뭐 검증해서 해소한 것도 있지만은 비견겁제로 연결되는 편의는 의심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 의심이 다 인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얘가 설마 지금 술 마시고 다른 데서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미 그렇게 확신하고 받아들여요. 비견겁제가 있으면. 네. 그래서 비견겁제가 있는 편인들은요, 그릇이 굉장히 크다. 네. 그 우리가 얘기하는 편인이 뭐 세상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깨닫고, 뭐 약간 속세에 그런 미련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다 받아들여요, 다. 그래서 편인을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의심으로 출발한다. 네. 두 번째는 비약하고 확대하고 축소하는 왜곡적 형태를 띠고 있다. 세 번째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서 불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대체적인 근원적인 물음에는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궁금한 게 있으시죠? 눈빛이 딱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공지했듯이 2주 쉬어요. 8월 6일 날. 네,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